자, 현 상황에서 제3지대 영향력 이제 총선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배종호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제3 정당을 표방하는 그런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석 얻는 수준으로 그렇게 그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좀 진보당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뭐 금태섭 전 의원 또 양양자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신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석도 얻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면은 이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제3정당이 어느 정도 숨쉴 공간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좀 불확실하거든요.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뭐 양양자 금태섭 또는 뭐 이용섭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제3정당이 제가 볼 때는 원내 의석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정의당 그리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역대 총선에 비해서 내년 총선에서 더 나쁜 성적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만약에 이런 정당들이 총선에서 끝까지 출사표를 던진다면은 수도권에 1000표에서 1500표 차로 당락이 갈라지는 그런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우리 신은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이제 시국 강연 토론회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배종호 부위원장님 의견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뭐 3지대 소위에서 나오는 저는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저는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프랑스에서도 마크롱이 이미 해낸 결과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를 놓고 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이 양당의 기득권 독점 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온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이걸 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뭐 재벌 회장도 있었고요. 뭐 안철수 대표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중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했던 것들이 다 망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망한 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망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하면 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저는 여건은 형성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지금처럼 정치가 계속 물갈이는 50%씩 하는데도 여전히 권력에 굴종하고 권력에 비비는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정치를 더 엉망으로 만드는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왜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선거에서 공천 다 떨어져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정당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급조정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급조정당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힘이 약하니까 묻지마식으로 통합을 하면서 이합집산을 하고 또 그 이합집산이 조금을 가다 보면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늘 양당으로 회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워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신당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못 얻고 있죠. 그 이유는 포장지는 새 걸로 쌌는데요. 그 내용물은 새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뜻이 있다면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신 의원님.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신인규 대표 말씀에 한 마디도 뭐 덧붙이거나 뭐 비판할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참 가상하다는 표현보다 오히려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현실 정치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은 주장의 옳고 그름만을 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양당의 기득권 체제 타파해야 됩니다. 근데 뭘 보느냐. 힘을 보는 힘. 뭐죠? 강인함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지하면 저 당은 과연 버틸 수 있고 내 표값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상진단은 마마. 지금까지 전부 다 뭐냐면 만들어놨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중간 정거장처럼 해서 거대 양당과 합하고 지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됐다. 그러면은 자, 그럼 대권 주자급이 정말 선명한 기치를 들고 몇 년을 흔히 하나말로 풍찬 노숙을 각오하고 사람을 모으고 버텨낼 수 있겠느냐? 몇 년이라 하면 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선 몇 번씩 지면서도
그것도 그 깃발은 세월이 가면서 바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다른 정당이 다 뭐 결론은 나와 있어요. 몇 그렇게 많지는 30% 이상은 우리 현실은 불가능하다. 보고 이번에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제3세력 후보를 못 냈잖아요. 안 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신인규 대표는 죄송합니다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새로운 정치 세력 얘기할 때 늘 나오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선 주자 있냐? 그 지역 기반 있냐? 네. 그 국민의 바람이 있냐?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국민의 바람은 사실 정치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럼 지역 기반과 대선 주자를 내놔 봐라. 이제 이거거든요. 저는 저는 옛날 방식이라고 봐요. 왜냐? 대선 주자가 당을 만들면요. 그 당은 100% 그 주자의 사당이 됩니다. 저는 그 사당화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대선 주자가 만드는 당은 무조건 저는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지역 기반 말씀하시는데 지역 기반으로 많이 했죠. 그럼 지역 기반 당이 돼서 지역 당으로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뭐 예를 들면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들이 대리점 다 전국망으로 깔아서 운영을 했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온라인 기반으로 한 쇼핑몰로 다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정치는 과거의 문법에 매여가지고 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과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 구글 폼으로요. 사람들 좀 모아보자 해서 올렸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올렸는데 3일 만에 7,000명이 모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7,000명이면 정당을 만들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바뀐 거에서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전 기존 정치는 앞으로 국민들의 매서운 몽둥이를 좀 맞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새롭게 접근한다면은 저는 뭐 안 될 이유도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 네, 저도 뭐 신 변호사 얘기에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전 지금까지의 신당은 별로 그 큰 영향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당들을 이끌어가는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가 정치력이 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평가할 만한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저 당에 같이 하면 뭔가 희망이 있다 아니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말 뭐 반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연말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떴다 방식이라든지 이삭죽기식의 어떤 창당 해서는 안 된다.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있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본인의 공천과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양 당에서 저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실제 뭐 지금 뭐 조국 신당이라든지 뭐 이런 민주당 주변에서도 뭐 신당 얘기가 뭐 나오고는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의도에 또 그런 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년에 연말에서 내년에 새로운 신당이 이제 창당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대선까지는 가야 되는 정당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기존에 우리가 가장 근접했던 제3지대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이 가장 근접했던 당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좀 제3지대가 흐릿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뭐 올 연말 내년 초 특히나 내년 설 전에는 어느 정도 형태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준석하고 유승민은 국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유승민 의원의 그 발언이 조금 좀 관심을 끌게 하는데 올 초만 해도 제3지대 신당에 관심 없다. 이렇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제3지대든 신당 창당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고 공천권을 100%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자, 이재명 대표만 보고 누가 더 잘 싸우나 경쟁하는 민주당. 이렇게 싸잡아 비난하면서 중도층 무당층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눈꼴 사납다.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해 내년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뭐 사실 정치 양극화, 극단적 진영 정치 이런 데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 국민들의 실망
이게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양당에서 상당히 예를 들어 평가를 받을 만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낙천이 될 경우에 그게 일종의 불쏘시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거대 양당 중심의 폐해를 부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 심각성은 100% 인정하고요. 뭔가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뭐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예를 들면 뭐 의원 내각제로 바뀌지 않는 한 거대 양당 중심으로 계속 가지 제3정당 내지는 제3지대에서 뭔가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신기루다라고 좀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거에 그러면 안철수 녹색 돌풍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안철수 녹색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당시에 38석을 얻었습니다. 지역구에서 25석, 비례가 13석을 얻었는데 이때도 결국은 호남의 세력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민주당과 합당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가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시대전환에 조중훈 의원 같은 경우도 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면서 사실상 흡수통합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제3지대 정당, 제3정당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완전히 제3지대에는 씨앗이 말라버렸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제3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년 총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의 지금 재판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 지금 대결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정치 구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신당을 차릴 만한 동력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자, 이제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안철수도 이제 버티다 3지대를 포기했는데 결국 양당제가 깨지려면 선거제 개혁이 필수다. 사실은 지금의 이제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3당이 나오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뒤끝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무산시켜 버렸는데 지금 총선판을 흔들 변수 중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정말 신기루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안철수 사례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데 아마 이제 가장 비견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일반화 보편화시키면은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다 이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끝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끝을 보면은 거대 정당에 와서 둥지트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그 끝을 보면 그 사람의 앞에 진위를 다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당 저당을 왔다 갔다 했던 분이죠. 쉽게 말하면 민주당과 한번 손잡고 국민의힘과도 손잡고 중간에서 해보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의 비전과 가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정치가 모호하다라는 비판을 12년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사례는 뭐 논할 가치가 없고 그러면 지금 양당제로 우리 배 위원장님처럼 말씀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럼 국민들은 이 양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치 인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요. 현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여론조사하면 90%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 30%는 무당층입니다. 양당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 30%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선거 때 투표는 하러 가고 싶은데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너무 괴로운 겁니다. 1번, 2번 다 찍기가 싫으니까요. 그리고 3번, 4번도 소수 정당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내 표를 줄 곳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투표날 놀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 국민으로서의 의사 표현도 정치인들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성 정치에서는 이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당을 하겠다는 분들이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를 가지고서 뭘 하려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무슨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온다 한다면은 정말로 국민들의 민의를 받아드는 정말 시민의 힘이 담긴 바람이 담긴 그런 저는 정치 세력이 나오면은 뭐 불가능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자꾸 선거 제도 얘기를 하는데요. 선거 제도를 누가 바꿉니까? 기득권 정치인들이 바꿔요. 그러면은 영원히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도를 탓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열린우리당의 사례나 또 최근에 뭐 국민의당의 사례나 여러 가지 그래도 국민들의 무당파들이 의사표시를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전 변화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중에 신인규, 이준석은 신당 창당 안 합니까? 이런 글이 있네요. 근데 뭐 정치인들이 각자 판단해서 저는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대로 가가지고는 저는 희망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의 뜻을 듣고 있고 그분들의 마음이 모이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미래는 알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반박을 할게요. 제도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정치를 바꿀 수가 있죠?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낸 정당이 집권당이면 강력한 대안 정당이 나와야 되니까 양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양당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는 조금만 말씀 보태자면 대통령제라고 해서 다당제랑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사당체제 했던 적도 있고요. 뭐 충분히 저는 그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도가 바뀌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기 쉬운 건 맞는데요. 현재처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권에서 제도를 안 바꾸기 때문에 그 안 바꿀 때는 그럼 과연 정치 개혁이 불가능하냐? 저는 그 제도 하에서라도 국민들의 뜻이 모이면은 전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